우아한 살림.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또 뭘 해먹지? 왜 청소는 해도 이렇게 정말 집안이 빛도 안 나고 우중충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자분들도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이 집밥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전승기 오늘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우아한 살림. 우리 PD가 참 그냥 우아한 살림이 아니고 우리 김혜민 PD가 꼭 부탁했어요. 우아한 살림이라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요리와 인테리어 관련 팁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아한 살림을 넘어서 우아한 살림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첫 손님으로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 네. EBS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라디오에서도 네. 종횡무진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월요일에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운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노래를 잘 하고 싶고 노래를 좋아하는데도 음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안 되는 경우. 네. 근데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고 싶고 배우고 자꾸 해도 좀 맛이 안 나는 네. 그 요리맨이라고 할까요?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이 선생님께 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나요? 일단 저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요령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많이 먹어봐야 합니다. 네. 음식은 많이 해보는 것보다는 많이 먹어야 맛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식재료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맛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많이 먼저 먹어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나만의 맛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맛집에서 얻었던 팁을 가지고 요리에 응용하면 제가 한번 먹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네.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만의 맛집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해봐라.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요새 왜 닭파독 때문에 달걀값이 무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달걀 후라이 이거 굉장히 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장 어려운 요리가 바로 이 달걀말이거든요. 제대로 안 말리고요. 그렇죠. 부서지고요. 네, 그래서 이 달걀말이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달걀 2개 가지고 연습을 하면 10번 만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이 달걀말이가 끈기도 생기고 맨질맨질하고 속까지 다 익는지 터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세 번째는 도전하라. 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달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먹고 자꾸 해보고. 그렇죠. 네. 네. 꾸준히 해보란 말씀이시죠? 그럼요. 달걀말이가 어느 날은 잘 되고 또 며칠 있다 어느 날은 또 안 맞아요.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그럼요. 한다는 네. 말씀인데요. 네. 네. 자, 우리 이보은 대표께서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요리에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게 언제부터였어요? 글쎄요. 아마 이건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사실 딸부잣집 제가 맞딸이에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어디 외갓집에 이제 좀 장기간 갔다 오시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가 배추를 사다 놓으셨는데 그 배추를 빨리 안 담그면 저희 엄마가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겁도 없이 배추를 막김치를 담았는데요. 몇 살 때였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와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꼼꼼하게 엄마 옆에서 뭐 조미료도 갖다 드리고 파도 좀 갖다 드리고 이랬던 심부름 경력은 많지만 직접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절임을 빼놓고 배추를 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서걱서걱거려서 우리 할머니가 고춧가루만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루 이틀 있고 나니까 이게 맛깔스럽고 아삭아삭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네가 나 닮았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약간 뭔가 도전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동생들도 많으니까 좀 많이
아이들도 만들어주고 뭐 그랬었죠. 네.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그렇죠. 열심히 하셨군요. 네. 아우, 정말 요리 잘하는 거 이렇게 나이 들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식구들한테도 좀 대접받을 것 같기도 하고. 대접은 받는데 네. 약간 조금 힘들긴 하죠. 자꾸 뭔가 맛있는 걸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남들이 한 10% 정도를 발휘를 해도 네. 겨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한 네. 120% 발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아우, 그래도 요리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해 음식 뭐 어제 떡국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뭐 예로부터 새해에 꼭 떡국을 먹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근간이 바로 이 농사잖아요. 쌀 네. 농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성실섬 그다음에 근면함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논농사거든요. 그런데다가 쌀을 길게 가닥처럼 뽑는다는 게 바로 이 장수의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떡국은 예전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었어요. 지금이야 약간 어슷하게 편을 썰지만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써는 그 모양 자체가 동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풍요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떡국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 근면 성실한 우리나라의 농사의 근간도 알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재물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떡국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우리는 자라면서 그냥 떡국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야.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뜻이 담겨져 있네요. 우리 대표님도 뭐 어제 떡국 드셨겠죠. 그렇죠. 먹었죠. 네. 그런데 왠지 요리 연구가는 떡국도 좀 남다르게 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똑같습니다. 일반 어머님들하고 다 똑같은데요. 네. 저는 대신에 약간 국물 맛을 조금 진하게 하는 게 좀 다르죠. 일반 네, 분들하고. 네. 왜냐하면 보통 어머님들은 사골 육수 또는 쇠고기 육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떡국이라 그랬고 해물 육수를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진머리 쇠고기와 황태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양진머리 황태 떡국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황태요? 네. 오. 그렇게 하면 쇠고기의 국물 맛을 훨씬 더 감칠맛 있게 하고 네. 깊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요리를 별로 못해서 간을 조금 못 맞춰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맛있는 떡국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나이 네. 되도록 떡국 네. 끓일 때 그 육수를 고기만이 아니라 황태를 넣는다는 그렇죠. 거. 저는 황태 한 마리를 방망이로 좀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양진머리를 핏물 뺀 것을 가지고 푹 끓여요. 물을 같이 넣고. 그러면 국물 맛이 굉장히 진해서 나중에 무는 건져서 묵국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국물은 국물대로 먹고 황태는 일단 약간 국물을 냈잖아요. 네. 그거 건져서 쫙쫙 찢어가지고 물기 꽉 짜서 거기에 초고추장 양념해서 무쳐 먹으면 오. 한 가지 요리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네,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뭐 어제 물론 새해 1월 1일 지났지만 그렇죠. 앞으로 또 이제 설날 다가오잖아요. 네, 설날에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아주 맛있는 떡국으로 즐기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육수 끓이는 이제 팁을 하나 알았는데 또 떡국을 맛있게 끓이려면은 육수도 물론 제일 중요하겠고 네. 또 우리가 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명이라고 하는 네, 것들.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또 보기에도 좋고 맛있게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저희 친정 할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네. 저희 친정 할머님은 보통 이제 양진머리 고기 말고 그 고기는 국물 내는데 쓰시고요. 등심을 조금 준비하세요. 등심을 준비해서 네. 칼로 그냥 막 잘게 다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육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등심 덩어리를 준비해서 네. 잘게 썰은 다음에 굵게 다짐육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마늘, 네. 파, 참기름, 국간장,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고기에서 약간 냄새가 난다 이러면 청주 약간 넣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냄비에다 넣고 볶으세요. 네. 볶다가 물을 2컵 정도 부어요. 그러면 고기가 굉장히 진하게 우러나는 고기 만나니가 만들어지겠지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 만나니를 가지고 달걀지단은 물론 있지만 떡국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고기 만나니를 고기째, 국물째 한 숟갈을 쭉 끼얹고 나서 김 올리고 그다음에 달걀지단 올려서 잡수시잖아요. 훨씬 고기의 진한 맛, 감칠맛 때문에 떡국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지금 군침이 막 돌고요. 어제 내가
먹은 떡국은 떡국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그래서 정도로 만약에 어머님들이 좀 힘드시면 네. 그냥 다진 육을 사셔도 되는데 다진 육 사실 때는 기름기가 없는 쪽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와 고명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떡국 이렇게 이제 끓이면 보통 조금은 안 끓이잖아요. 이렇게 한솥 끓이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많이 보면 끓이죠. 이제 그 다음날도 또 먹게 되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좀 퉁퉁 부른다고 네, 하죠. 네, 부르기도 하고 또 밑에 눌어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눌어붙은 채 또 이렇게 긁어 먹는 경우도 그게 있는데. 다 이제 엄마들 찾으니까 네. 저희 어머님들이 설날 지나고 나면 좀 살이 찌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뭐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떡국을 다 끓이면은요. 네. 식구 수대를 일단 다 푸세요. 네. 그리고도 좀 남았다 이러면 떡을 채반에다 좀 건져 놓으세요. 그러면 떡국 국물은 좀 빠지고 네. 떡국만 조금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겠죠. 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네. 나중에 숙주.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떡국을 먹었으면 낮에는 또 다른 거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꼭 아빠 술안주라도 숙주를 먼저 막 볶다가 네. 아까 남았던 떡을 넣으세요. 그래서 간장 양념을 해서 한 번 더 볶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가는 술집 가면은 왜 숙주 이렇게 볶음 나오는 그 안주 있죠? 네. 바로 그게 돼요. 그래서 떡볶음, 숙주볶음이 되거든요. 그 고기와 숙주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이렇게 잡수시면 굉장히 한 끼 간식 식사로도 아주 너끈하니까요. 네. 이렇게 잡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떡국 한 가지 가지고 내면서 고명까지 또 육수에 넣었던 황태로 또 요리하는 반찬 만드는 거 또 먹다 남은 떡으로 또 네. 숙주랑 같이 해서 볶음 요리까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2310님 문자 주셨는데 저는 라면에 떡 넣어 먹는 라면 떡국을 제일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라면 떡국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올려주시면은요. 네. 훨씬 더 맛깔스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네. 대파의 향과 그렇죠. 또 라면 네. 떡국. 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네. 아침 먹고 나왔는데. 자, 새해를 맞아서 준비한 우아한 살림. 이보은 요리 연구가와 새해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만의 새해 음식 비법이 있으면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에요. 자, 지금 사연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주부랍니다. 지난 한 해 고마웠던 분들 초대하고 신년회를 열고 싶습니다. 전에는 자신 있는 요리 하나씩 가져오는 파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온전히 대접하고 싶어서요. 초대 인원은 7명 정도. 또 제 또래인 50대도 있지만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메뉴가 더 고민입니다. 20, 30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온 자취생들이라 엄마 집 밥이 그리울 것 같고요. 어른들 입맛이도 맞아야 하고 평범하지 않게 좀 대접받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싶고 또 혼자 준비해야 하니까 쉬웠으면 하고요. 남편이 도와준다는데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셨네요. 자, 떡국 말고 새해 음식으로 분위기 내기 적당한 메뉴는 없을까요? 제가 주문이 너무 많죠? 하셨어요. 네, 주문이 좀 많긴 하신데 다 이거 걱정거리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요리에 좀 자신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50대 주부니까 그간에 많이 손님을 치러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꿀간장이라는 양념이 있어요. 꿀간장. 네. 꿀간장 양념이 뭐냐면 꿀 3큰술에 네. 간장 6큰술, 네.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잘 섞으면 이게 바로 꿀간장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어떤 요리에 대입을 해도 다 맛있어요. 빵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빵은 조금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모른다고요. 요 꿀간장 가지고 가장 맛있는 요리가 뭐냐면 바로 이 너비아니 구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소고기 살치살이나 부채살 준비해서 조금 이렇게 고기망치로 좀 다짐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꿀간장에다가 재워서 요걸 좀 구우세요. 그러고 나서 파채와 또는 요새 많이 나오는 새발나물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이 위에다 소복하게 올려서 같이 쌈 싸먹게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요 꿀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황태 얘기했었죠. 네. 그 황태 중에 북어라고 해서 이렇게 쫙 벌려놓은 거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 꿀간장에 좀 바르는데 여기에는 참기름을 조금 섞어서 바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오븐에 구워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쪽파 송송 썬 것만 올려주면 요것도
북어 구이로 또 드실 수가 있고요. 아,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황태구이랑 좀 색다른 맛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전에는 황태구이는 고춧가루가 좀 빨갛게, 들어갔는데 네. 요거는 조금 하얗게 간장 네. 색깔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오징어가 좀 제철이에요. 네. 요새 오징어 타우린 때문에 피곤함 많은 느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요. 오징어 손질해서 썰은 다음에 꿀간장에 재우세요. 네. 재우고 나서 오징어 볶기 전에 양배추를 먼저 볶다가 마지막에 꿀간장에 재운 오징어를 넣고 볶게 되면 네. 오징어 양배추 볶음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대접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후배분들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네. 집밥이 그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새해 맞아서 밥 차려주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조랭이 떡국이라고 있어요. 네네. 개성의 유명한 그 떡이죠. 네. 조랭이 떡국을 이용해서 순두부를 넣고 들깨탕을 끓여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떡국은 떡국대로 드시고 그다음에 한 끼 식사가 되는 양 포만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두부 가지고 들깨탕 했으니까 얼마나 구수하고 그렇죠. 담백하고 맛있어요. 네. 그것도 이렇게 잡수시면 내가 진짜 대접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우리가 차렸던 그 흔히 말하는 잔치상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손쉽게 그리고 보기에도 푸짐하고 네.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맞아요. 음식이 네. 그려지거든요. 네.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잘하겠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꿀간장을 빵에 찍어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접니다. 네. 자, 5414님 집밥 백선생이 아니라 집밥 백선생이 아니라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선생이네요. 오늘 점심에 당장 해먹어 볼게요 하셨습니다. 7984님 멸치 다시에 떡과 만두 투입 후 매생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건강 떡국이에요 하셨네요. 매생이 진짜 좋죠. 네. 예전에 매생이를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운 사위한테 매생이국 준다고. 네. 왜냐하면 매생이는 뜨거운 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의 색상이 좀 드러나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생이는 맨 마지막에 넣어서 바로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매생이의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끓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 가지 팁을 많이 발견하고 제가 아주 흥분해 지금 집에 가서 뭐 해먹어야지 이렇게 지금 의지를 굳히다가도 집에 가면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좀 손쉬운 요리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새해 이게 떡국 말고 또 새해 분위기 내면서 복도 부르고 건강하길 바라는 기원을 담은 음식으로 만들기에 적당한 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좀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식구가 없는 분들도 그렇죠. 간편하게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제가 밥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밥전. 예, 밥전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반찬 가게 가서 나물 3가지를 사왔는데 한 번씩만 먹고 남았어요. 네. 그럼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뜨거운 밥을 지으세요. 그래서 나물을 송송송송 썰어요. 네. 그래서 뜨거운 밥에 섞고요. 간장 약간과 참기름을 버무려요. 네. 그리고 달걀 2개만 깨트려주면 반죽이 되겠지요. 반죽을 하는 거구나. 그거 가지고 뜨거운 팬에다가 한 국자씩 넣어서 밥전을 만드시면 한 끼 식사도 되고 손님 초대할 때도 좋고 남은 반찬 활용도 되니까 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지요. 네. 영양도 충분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밥전 하나 또 알았습니다. 자, 3207님. 2017년에는 우리 신랑 아들, 딸들 집밥 좀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바빠서 저랑은 밥을 안 먹어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네. 요즘 뭐 바빠서 사실은 집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저녁에 삼겹살 구이 같은 거 푸짐하게 먹었는데 요새는 아침에 많이들 잡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드실 때는 이렇게 만약에 삼겹살 구이를 드신다 이럴 경우에는 통도라지 있죠? 네. 네, 통도라지를 양념을 해서 통도라지와 같이 쌈을 잡수시면 요새처럼 추운 겨울날 하루에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도 되고요. 저처럼 요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삼겹살 먹을 때 더덕구이도 더덕이랑 네, 같이 더덕도 먹은 적도 좋은데 있는데 요새 도라지도 좋아요. 도라지가 지금 네. 좋겠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도라지 생각을 일단 못했죠.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선생님 말씀드리면 응용력이 이제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가 새롭게 새해 들어서 마련한 그 월요일에 함께하는 우한 살림 오늘 이보은 유래 선생님 첫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좋은 음식 이야기, 또 음식 만드는 팁도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년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새해 첫 월요일에 나오셨으니까. 네. 신년 소원은요. 사실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버려놓은 게 아직 마무리들이 안 됐는데요. 그 마무리들이 되는 정유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워낙 정유년의 그 붉은 닭 기운이 퍼더덕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기운 받아서 올해 내내 건강하고 올해 내내 제가 방송이며 강연이며 책 작업도 아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보원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지금 생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전도사잖아요. 네.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늘 정감 어린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바라시는 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 믿고 고맙습니다. 우리 당신의 전생에 오늘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소망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새해 들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함께한 우아한 살림 이 코너는 인터뷰 전문이 방송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아한 살림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